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어, 1분, 2분 정도 지금 여기 우리가 만나고 있는 지금 이 시간, 이 공간 천천히 목이랑 눈이랑 머리랑 오리엔팅 천천히 이 공간 한 1, 2분 정도 하실게요. 색깔 보실 분 색깔 보시고요. 물건 보시면 물건 관심 가지고 모양 보시면 됩니다. 어, 가지수, 저게 3개인가 4개인가 개수 세시면 되고요. 천천히 공간하고 지금 관계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천천히 궁금해 하셔야 돼요. 이 공간.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앞으로 한 1시간 40분 정도 만나게 될 텐데, 그 안에 생기는 모든 것들을 이 공간이 다 받아낼 거예요. 우리가 느끼는 모든 것들을 이 공간이랑 같이 담아낼 겁니다. 저게 저런 게 있었네요. 음, 색깔 톤이 저게 이렇게 다르구나. 음. 한 개, 2개. 음. 궁금한 마음을 가진다는 것. 지금 궁금함을 심어내는 중입니다. 관심을 가지고 궁금함. 건성건성하시면 안 됩니다. 진짜 관심을 가지셔요. 궁금해 하셔야 됩니다. 이게 뭐지? 여기에 뭐가 있나? 어, 나는 지금 이 공간 안에 있고, 궁금해 하시기 바랍니다. 아, 색깔이 아주 다양하네요. 음, 궁금해 하시고, 지금 알아낸 것에 대해서 어떤 느낌이 드는지 본인에게 물어보셔요. 이 공간에 대한 느낌. 음, 생각이 들면, 그런 생각이 드는구나. 끝. 또 다른 생각이 있나? 궁금해 하시기 바랍니다. 감정이 느껴지시면, 여기는 너무 비좁아서 불편하구나. 혹은, 색깔이 참 편안하구나. 편안한 감정이 드는구나. 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 공간에 있는 본인에게 물어보셔요. 지금 본인에게 물어보십시오. 본인을 만나세요. 지금 이 공간을 관찰하고 난 뒤에 나의 생각, 나의 감정, 아무 느낌도 없는데요. 알아차리는 걸 못 하시는 수도 있습니다. 그럼 또 궁금해하세요. 기다려줄게. 조금 더 관찰해보자. 무슨 생각이 일어나지 않아? 이 공간에 대한 생각이 없니? 이 공간에 대한 감정이 없니? 아무 생각도 일어나지 않는데, 아무 생각도 안 일어나. 지금 기분이 어떤데? 물어보셔요. 너무 피곤해서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 그러면, 피곤하구나. 알아차려 주셔야 됩니다. 나의 생각과 감정에 궁금해 하셔야 합니다. 관찰하겠다. 마음을 먹으셔야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공간에 대한 나의 생각과 감정, 궁금해 하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좀 더 있지 않아? 나 궁금해. 나 되게 궁금해. 조금만 더 머물러 보시기 바랍니다. 이 공간에 대한
생각과 감정 궁금해 하시기 바랍니다. 집중하시고 알아차리려는 선택하시고 그리고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알아차리기 위해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각자의 호흡으로 들숨, 날숨 3번 하고 이곳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모니터 화면으로 돌아오시면 화면 속의 사람들 모습으로 오리엔팅 하시기 바랍니다. 호흡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 공간에 가 있던 생각을 바이바이 보내버리고 이곳으로 돌아오셔서 우리 만나는 사람들 얼굴 보시고요. 이름도 읽으시고요. 네, 이 모니터, 이 공간, 이 공간에 대해서 이 공간으로 돌아오셔서 오리엔팅. 네, 네. 아, 화면은 6명이구나. 새도 한 마리 있구나. 갈매기구나. 그리고 이름, 와, 우주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모습. 사실은 수업을 하려고 오늘은 뭘 배우나 배우자 이런 마음으로 오실 수가 있는데 지금 여기 누가 있고 우리는 무슨 느낌을 가지고 있고 네, 이걸 더 깊이 하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단어에 대한 느낌, 얼굴에 대한 느낌, 그리고 저 갈매기 뒤에 구름 있네요. 그죠? 생각이 구름 가득. 네, 오늘 사진 은자님 사진 아주 감사합니다. 생각이 구름 가득. 저 하늘에 갈매기 왔다가 가겠죠. 저 구름도 왔다가 가겠죠. 저 파란색도 저러다가 빨간색으로 또 없어지고 변하겠죠. 음, 우리 생각도 계속 왔다 갔다 한다. 라는 것. 그렇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우리 오늘 차주차입니다, 여러분. 네. 차주차인데요. 네. 이제부터 명상은 이제 깊어질 겁니다. 대충 이렇게 저렇게 조그만 것들 이제 정말 많이 배우셨어요. 네. 뭐 걷기 하는 거 안 가르쳐 드렸죠? 나중에 과정으로 그냥 집어넣으면 되는 거라서. 아주 작은 것들은 이제 많이 배우셨어요. 마인드풀 일상에서 하는 활동들, 뭐 양치할 때 양치함을 안다는 거. 그리고 양치할 때 감각에 집중하십시오. 그걸 이번에는 알려드리진 않았어요. 또 말을 제가 했을지 모르겠지만 의도적으로 제가 이번에는 그렇게 그것 말고 양치가 하고 있음을 계속 알아야겠다. 네. 좀 세계적으로 유명하신, 그 유명하지 않지만 괜찮은 분, 정말 좋으신 분들도 많거든요. 예. 근데 유명하셔서 가끔 이렇게 그 무료로 이렇게 모임 막 만들고 이러면 아주 유명하신 분 있어요. 그분 언제나 하시는 게 지금 앉아 있음을 압니다. 그 얘기 정말 많이 하시거든요. 지금 우리가 앉아 있음을 압니다. 예, 그 말로 한 몇 분 동안 하게 돼요. 예. 그래서 이제 그분 이제 영어로 하니까 No, you are sitting. No, you are sitting. No, you are sitting. 계속 이 말만 하시고. 근데 진짜 앉아있는 걸 모르는 순간들이 또 와요. 그러면, 아, 내가 또 지금 이 순간
내가 앉아있음을 놓쳤구나. 또 돌아옵니다. 네. 그래서 좀 깊이가 굉장히 있으신 분들하고 명상하면요. 진짜 헐빈하다 할 정도로 말들이 너무 간단하고, 근데 그 깊이가 좀 대단해요. 네. 또 말이 정말,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막 이렇게 깨닫게 하는 말들을 또 많이 하시는 분도 있으시긴 해요. 네. 다 이제 단계가 있는 것 같고, 그렇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마인드풀 일상에서 하시는 건 정말 이제 많이 배우셨습니다. 빨래할 때 빨래 하심을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밥을 먹을 때 난 지금 밥을 먹구나 아셔야 되고, 토마토를 먹으면 토마토를 먹는구나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생선을 먹고 있으면 생선을 먹는 줄 알아야 됩니다. 네. 일상에서 계속 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또 배운 건 지금 저번 주까지 숙제하신 건 보면 생각이랑 감정이랑 몸의 감각이랑 계속 제가 여쭤보고 있다는 걸 이제 알아차리셨을 겁니다. 그쵸? 이 재료들은요, 전부 다 알아차리기 위한 재료들이에요. 네. 양치라는 건 재료고요. 양치함을 안다. 호흡도 재료일 뿐입니다. 숨이 오고 가는 거. 거기에 계속 집중하면서 나는 지금 이 순간 깨어 있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도 재료입니다. 지금 내 생각이 뭘까? 깨어 있으려고 노력하는 그 도구일 뿐입니다. 감정도 마찬가지고요. 음. 그래서 이 도구들을 가지고 우리는 계속 깨어 있으려고 알아차리는 걸 하는 겁니다. 깨어 있기 위해서. 근데 깨어 있으면 뭐가 좋나 이거예요. 깨어 있으면 뭐가 좋은가.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따라오는 게 집중력이 향상이 되고 뭐 이러는 거지. 집중하기 위해서 지금 집중을 연습을 하는 건 좀 굉장히 낮은 단계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깨어 있으려고 뭔가를 알아차리고 그렇게 깨어 있으려고 하다 보니까 집중력이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저번 주에 제가 유튜브에서 그 브레인 스캐닝 해가지고 트라우마 치료하는 걸로 이제 테드 토크로 한 몇 밀리언 된 그 미국의 의사분이 계세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제 저기 그 뇌가 어떻게 이렇게 막 매끈하고 이래야 예쁜 뇌인데 이게 뭐 울퉁불퉁해가지고 막 망가진 뇌를 한번 보여주거든요. 보여주면서 잠깐 집중해봐라 해서 집중하니까 그 울퉁불퉁한 게 좀 매끈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기능이 그렇게 좋아지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제 그런 자료들은 너무 많아요. 많은데 우리는 또 한번 다시 들으면 아하, 아하 하게 되긴 하죠. 그래서 제가 오늘 유튜브에 그거를 들고 올까? 보여드릴까? 뭐 이런 생각도 했다가 네. 그냥 설명해 드려야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자, 요새 되게 많이 들으시는 게 뇌 가소성이라는 단어 되게 많이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그 신경과학에서는 뉴로사이언스는 이제 뇌 가소성, 뉴로플라스티시티를 찾아냈어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 명상을 하니까 뇌의 구조가 바뀌더라는 거거든요. 뇌 신경 전달 물질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랑 그래서 그 전기 자극 신호로 주면서 이렇게 계속 두뇌의 부위가 바뀌면서 불이 켜지고 막 이러는데 이게 뇌의 구조가 바뀐다는 걸 얘기하는 건 뇌 가소성. 근데 지금은 또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이 뇌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게 얼마 안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지금은 뉴로제네시스라고 해서 우리의 이 유전자 구조도 바꾼다는 얘기로 지금 넘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뉴로사이언스랑 브레인 사이언스는 그냥 우주를 우리가 달나라 뭐 탐사하고 뭐 너무 신기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언제나 궁금증이 있잖아요. 그래서 과학은 언제나 그걸 알아내려고 기계를 만들고 이러잖아요. 확인을 하고 싶어서. 근데 지금은 이제 뭐 브레인 이미징하는 기술이 이제 너무 발달이 돼가지고 이제 다 보이는 거예요. 그 구조가 바뀌는 건 이제 다 보인 거예요. 그래서 명상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구조를 정말 바꾸더라. 똑같은 게 그 양육습관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공감. 공감하는 순간에 사람이 뇌가 어떻게 바뀌는지도 이제 그 기계가 있으니까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사람이 공감을 해주는 게 치료제더라라는 겁니다. 그 심리치료사들이나 상담사들이 계속 공감하는 기술을 계속 배우는데 공감을 제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공감하는 걸 그렇게 몇 년 동안 배웁니다. 음. 그래서 이제 공감이 치료제인데 그때 신경회로가 연결되는 게 정말 빠를 때는
7초 만에 신경회로가 탁 연결이 되는 게 보이는. 네. 공감 받자마자 회로가 탁탁탁 연결이 되는 게. 그렇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분은 공감하면 오래 걸리긴 하고 어떤 분은 잘 안 되고. 왜냐하면 나와 너의 관계니까 내가 아무리 깊이 넣어도 받아주는 수용체도 좀 달라야 돼요. 그죠? 이 사람이 앞에 있는 나에게 신뢰감이 없으면 내가 아무 말, 어떤 말을 해도 열리지가 않아요. 나는 죽어라 넣고 있어도 정말 몸 다해서 공감을 하고 있고 마음 가득하고 있지만 상대방이 이 사람하고 연결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던져줘도 받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연결되는 것도 공감의 순간도 신경회로로 그 이미징 스캐닝으로 다 보이죠. 그래서 이게 정말 이제 뭐 볼 수 있는 기계가 이제 다 발견되니까 이제 너무 들어서 이제 요새는 연구 결과 뭐 코에 골면 코 골고 귀에 골면 귀 골고도 많죠. 많은데 또 정말 제대로 된 연구 결과로 봐도 이게 좀 달라지더라. 네. 그래서 그냥 뇌의 구조가 바뀐다. 이거는 뇌 가소성이고 이제 유전자까지 바뀐다. 이제 뉴로제네시스도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주를 연구하는 사람들이랑 두뇌를 연구하는 사람들이랑 요 두 사람들이 아주 그냥 난리가 났죠. 보이지 않는 그 세상에 보기 위해서 기계 만들어내고 기계를 어떻게 만들까 막 이러고 있죠. 근데 아무리 봐도요. 모든 일에 부작용은 있습니다. 과하면 좀 힘들어지고 막 이런 건 다 있는 거예요. 다 있는 건데 명상에 대한 연구는 자꾸 추가만 될 뿐 계속 추가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종교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심리치료적으로 보면 나를 만난다는 거, 그거로 명상의 행위가 의미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 뭔가를 알아차는 행위를 하면서 두뇌의 구조나 기능을 바꾼다는 거. 뭐 그건 이제 사람 대 사람의 얘기라기보다 그냥 정말 건강학적인 부분에서 뇌과학적인 부분에서 그런 거죠. 근데 심리 치료로 볼 때도 명상, 마인드풀니스 하는 행위는 혼자 하든 심리 치료사랑 같이 하든 언제나 다 그대로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심리치료하는 모습이 굳이 마인드풀니스만의 문제다. 뭐 이렇진 않아요. 심리치료 하는 장면 자체가 이미 마인드풀한 장면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지금 나 혼자서 내 마음을 한번 어떻게 해보자는 거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연결된 나의 머리와 나의 몸과 막 이런 것들을 좀 함께 변화를 가져와 보자 하는 거잖아요. 네, 그것들에 이제 우리가 열려 있고 깨어 있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우리가 무언가에 갇혀 있고 어떤 무엇이 닫혀 있고 이러니까 이거 열려고 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좀 자유로우려고 하는 거 아닌가요? 자유로우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생로병사를 어떻게 막으려고 지금 이거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좀 뭐 노화를 막는다, 치매 환자들도 이걸 한다, 알츠하이머 환자도 한다, 다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명상만 연구하는 건 아니고 블루베리만 연구하는 그 학자가 있어요. 또 저희 아이 반에 또 어떤 엄마는 블루베리만 연구하고 계세요. 블루베리 가지고 항노화랑 뭐 치매랑 막 이거 평생을 지금 박사과정 이미 끝내신 뭐 그냥 교수님인데 블루베리만 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 개가 있는 거예요. 음. 근데 우리는 좀 변화를 보려고 하는 건데 생로병사를 막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좀 괴롭지 않게 조금 부드럽게 넘어가려고 지금 이걸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걸 왜 하는지는 진짜 오늘은 좀 생각을 좀 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오늘부터는 이제 여러분들 명상 좀 뭐 지나감에 한번 안고 이런 거 없습니다. 오늘부터는 진짜 최소 20분씩 깊이 있게 들어가는 과정을 할 거예요. 그래서 작년까지는 그냥 8주 내내 그냥 옥스퍼드 과정에서 그냥 천천히 그 소개하는 과정으로 하듯이 제가 그대로 따라갔는데, 예, 그렇게 하니까 그 뒤에 계속하지 않으면 이제 알아차리기가 좀 어려우신 것 같고 그래서 그냥 첫 4주는 기본적인 그런 것들을 이제 제가 샥샥 담아내고 나머지 4주를 심화 과정처럼 좀 들어가 봐야겠다. 좀 깊이 있게 들어가 보셔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원래 한 달 지나면 좀 마음도 좀 풀어지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건 무조건 그냥 가 앉으셔야 돼요. 명상의 공간에. 인형을 두시는 이유는 인형이 여러분 자신이라고 제가 처음에 그렇게 관계 맺으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오며 가며 인형을 보시면 좀 만나러 가셔야죠. 만나러 가셔야 돼요. 내가 오늘 인형을 봤던가? 생각 좀 만나러 가셔야 돼요. 오늘 만난 적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 애는 만나잖아요. 똑같이 인형을 좀 만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인형을 딱 놔두시고 오며 가며 쟤를 만난 적이 없네. 그럼 골로 가셔서 걔를 좀 만나셔야 돼요.
그래도 무조건 가서 만나시는 거예요. 이건, 이건 타협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냥 무조건 가서 만나셔야 돼. 하루에 한 번은 만나셔야 돼요, 여러분 자신을. 예. 자, 만나시면 그냥 하시는 겁니다. 그게 제일 좋아요. 그냥 하시는 거. 근데 더 좋은 건 내가 이거 왜 하더라? 라는 생각을 언제나 하셔야 돼요. 내가 이거 왜 하지? 응. 마인드풀니스 코스에서 언제나 집중해서 얘기하라는 게 의도를 자꾸 생각하라라는 거거든요. 우리 왜 하는가? 이거 우리는 그냥 깨어 있으려고 하는 겁니다. 깨어 있으면 뭐가 좋은데? 깨어 있으면 갇히지 않고 자유로워져요. 고통이 안 오지는 않아요. 내가 그 총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응. 피하는 건 아니에요. 물론 피할 수도 있죠. 응.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화살이 이렇게 딱 날아가는데 옆으로 비껴가는 걸 딱 잡아가지고 자기 가슴에 팍 꽂는 사람들이 있어요. 옆으로 넘어갈 건데 굳이 따라가서 잡아가지고 팍 꽂는다고 자기한테. 내가 이거 왜 이러지? 이런 식으로. 예. 그런 것도 있는데 이제 피해가면 피해가는 거고 정말 꽂히면 그냥 우리가 치유를 해야 되잖아요. 그냥 부드럽게 치유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거. 마인드풀니스 제일 처음 시작은 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했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암 환자들이 워낙 오랜 그 항암 치료에 고통스럽고 힘드니까. 그래서 이게 시작된 거예요. 암을 고치겠다고 한 건 아니에요. 암과 함께하는 사람들의 고통을 어떻게 할 건가? 이렇게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아주 유의미한 연구가 되면서 그때부터 이제 연구가 엄청 깊어진 거죠. 그래서 이거는 고통을 다루는 방법이에요. 고통을 없애는 건 아니죠. 물론 불교에서는 괴로움을 없애는 방법으로 더 깊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인드풀니스는 뭐 거기에 근간을 뒀기 때문에 괴로움에 대해 생각은 해보지만 괴로움을 없애는 건 아니에요. 그냥 잘 다루다 보니까 괴로움이 없어지는 거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겠지만요. 음. 자, 그래서 우리는 명상을 왜 하는가? 근데 왜 안 되는가? 자, 지금 제가 이제 여쭤볼 겁니다. 그리고 오늘 모든 분께 여쭤볼 거예요. 매일매일 하시는 분도 있고요. 매일매일 안 하시는 분도 있죠. 내일로 미루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안 드셨는데 빨리 끝내는 분도 있어요. 왜 이럴까요? 네, 궁금해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여쭤볼 거예요, 오늘. 다 여쭤볼 겁니다. 나는 왜 명상을 이 귀한 시간과 이 비싼 돈을 내고 배우는데 나는 왜 매일 하지 않을까? 못할까? 오케이. 하지 못하는 거 있죠. 근데 조금만 제가 더 들어가자면 하지 않으시는 거 아닐까요? 사실은 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첫 4주 동안은 이 시간에 오셔서 하시는 거 괜찮아요? 근데 앞으로는 제가 조금 더 밀어드리고 싶어서. 작년엔 제가 진짜 밀지 않았죠. 네, 그냥 여기서 모든 마인드풀니스 하는 것처럼 푸시하는 그런 수업 없고요. 이렇게 막 온라인 연결돼서 계속 뭐 인증하고 이런 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냥 모든 학자들이 하는 그대로 정석대로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그러니까 좀 부족한 거. 그러니까 이번에 좀 푸시해드렸더니 좋다는 분도 있고. 여러분께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카톡창에 올라오면 그날 그 순간 보는 그거에만 집중하세요. 위로 올라간 거는 신경 쓰지 마세요. 그것도 연습이에요. 그냥 위로 올라간 거 냅두시고요. 그래서 그냥 굳이 조금 시간 쓴다 그러면 제가 공지사항에 그냥 붙여놓잖아요. 뭐 좀 의미 있고 중요한 그것만 보시면 돼요. 그거 보는데 1분밖에 안 걸리니까. 내가 창을 봤는데 위로 다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했나. 지나간 과거에 집착하지 맙시다. 이미 내가 없던 시간에 다른 사람들이 했던 말들이고 예. 내가 못 들은 거는 중요하지 않은 거죠. 그냥 넘기세요. 그냥 보시는 그 화면부터 누가 인증하면 그게 상기 받으시면 그냥 하시면 됩니다. 그 왔다 갔다 한두 메시지 보는 거는 괜찮은데 저 위에까지 올라가지 마세요. 음.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마음 힘든 건 지금 그게 마인드풀하게 어떻게 넘어갈 건가 연습하실 수 있는 재료가 되네요. 그죠? 지나간 것들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여길 것인가.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매일 뭐 인증하고 그다음 과제가 있고 하니까 어쨌든 좀 하게 되네요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뭐 모든 분들이 다 의견이 좀 다르니까 자, 지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매일 못 하십니까? 혹은 안 하십니까? 네. 왜 안 되는 겁니까? 음.
네, 여기서 채팅창에 적어주실 분 적어주시고요. 안 적어주시는 분들 중에서 세 분만 여쭤보겠습니다. 다 여쭤보려고 했는데 정말 다 알고 싶은데. 음, 자, 죄송하지만 이제 밑에서부터 이제 올라갈게요. 네, 죄송합니다. 윤은자님, 혹시 오디오 키실 수 있나요? 네. 제가 지금 목이 많이 세가지고요. 끄십시오. 죄송해요. 아니요, 아니요. 죄송합니다. 바로 끄시면 됩니다. 네. 목이 오늘 너무 힘드시군요. 네. 아, 목은 무엇 때문에 힘들어졌을까? 궁금하네요. 네. 목이 나 힘들다라고 하면서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건지 참 궁금합니다. 목이 하고자 하는 말이 있을 건데 그건 진짜 목소리를 못 내니까 정말 마음으로 들으셔야 되겠어요. 마음으로 들으셔야 되겠습니다. 목이 하는 말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요렇게 심치로 하는 심치로도 있습니다. 심치로도 게슈탈트 이런 거 다 이런 식으로 합니다. 네. 그래서 목이 네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못해서 힘드니? 아니면 하고 싶은 말이 뭐야? 마음으로 얘기해봐 이러면서 목이랑 대화 나누시고 그게 본인을 만나는 시간이 될 겁니다. 네. 자, 현재가 불만족스러우니까 회피하게 되는 것 같다. 불만족스러워서 명상을 회피한다. 명상은 불만족을 키운다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불만족스러울 때 명상하면 명상은 그것을 증폭시킨다라는 생각이 있으신 건가요? 음. 불만족스러워서 임신 막달인데 쉬고 싶은 만큼 쉴 수가 없다. 아, 쉴 시간. 아무것도 아니고 가만히 누워 있는 것도 할 시간이 없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 명상은 마인드풀니스는 해야 하는 때가 정해져 있는 걸까요? 몸에 여유가 있을 때, 에너지가 있을 때 하는 거다라는 걸까요? 나는 마인드풀니스를 왜 하려고 했지? 아, 내가 에너지가 있을 때, 내가 힘이 좀 있을 때 뭔가 이용하시려고 하는 건가요? 내가 쓰러져서 힘이 없을 때, 그때는 마인드풀니스가 도와줄 건 없을 것 같은 건가요? 궁금해 하시면 됩니다. 비판도 하지 마시고요. 네. 혼내지도 마세요. 그냥 그런 걸까? 그냥 궁금해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요 때는 하는데 요 때는 못 하는 건 뭘까? 궁금해 하시기 바래요. 네. 음. 바디 스캔이나 명상을 좀 더 자주 하게 되는 것 같다고 하신 정원님. 더 할 수 있는데 더 하지 않은 이유는 한 번 하면 10분씩 시간이 확 가서 원했던 시간을 다 채우고 다음번에 해야 되는 시간을 넘어가셨나 봅니다. 네. 그래서 더 오래 하지는 못했다. 음. 그리고 뇌 빼고 하는 일들만 하게 된다. 머리로 하는 건 못하겠다. 마인드풀니스를 지금 머리로 하고 계신 거네요. 그죠? 뭘 생각하나 궁금해해야 되고 관심을 가져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죠? 네. 나중에 과정으로 가겠지만 머리로 시작하지만 나중에 몸으로 확장해서 그냥 몸이 숨을 쉬는 것까지 가시면 진짜 몸이 가벼워지는 걸 많이 경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근데 맞는 말씀 하나 해주셨어요. 머리로 하는 것 같다. 난 지금 마인드풀니스 머리로 한다. 코에 집중해라. 눈썹 위에 기분이 어떠냐. 어깨는 어떠냐. 이 감각이 뭔가 자꾸 알아차리고 이거 계속 머리로 하는 것 같으니까 피로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필요할 때 필요함을 알고 다시 그 몸으로 들어가셔야 되는데 근데 그걸 하려면 이 시간을 오래 지내보셔야 거기로 들어가는 단계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종교적으로 불교에서는 그냥 내가 사라지는 순간이 있다. 약간 무아일체 그런 느낌이다. 뭐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그래요. 네. 그리고 시간이 뭐 10분이 1분 같이 느껴졌다. 뭐 1초가 뭐 1시간처럼 영원하게 느껴졌다. 이런 말들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네. 그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서 하고, 저녁에 자기 전에 바디 스캔 하고, 일상 중간중간에 의도해서 하지 않으면 잊어버리고 지나가게 되는 것 같다. 그렇죠. 그래서 뭐 앱에서 뭐 시계도 주고 막 이러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어쩔 수 없이 8주 동안은 내가 이걸 한번 심어내겠다 말씀을 하셨으면 마인드풀니스라는 걸 언제나 생각은 하셔야 돼요. 마인드풀니스라는 걸. 생각하시면 그냥 밥 먹다가도 마인드풀니스 하시게 되고 그죠. 근데 많이 많이 하시면 그게 더 생각이 자주 들고 이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한 번은 의도를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 가서 항상 한다고 말씀드리면, 네, 저 화장실 가서. 화장실 언제나 가거든요. 제일 처음에 저는 화장실에 마인드풀니스라고 적어놨어요.
손 씻는 거기에도. 그러면서 손 씻으면서 손 물 감각 느끼면서 지금 나는 손을 씻고 있다. 손을 씻고 있다. 온도가 어떤가? 온도가 어떤가? 이러면서 계속 하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변기 앞에도 적어놨어요. 변기 앞. 용변 보면서도 합니다. 네. 그래서 내 똥꼬가 아픈가 안 아픈가 막 이런 것도 막 확인하고 내 감각에 집중하고 이러거든요. 네. 그래서 마인드풀니스를 하고 있다라는 걸 계속 생각하려면 제가 그래서 이제 포스트잇이 집안에 곳곳에 저는 널려 있습니다. 포스트잇이 언제나 생각나는 거 붙여놓는 거.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번 정하셔야 돼요. 지금부터 이번 주부터 정말 깊게 가는 과정 갈 거기 때문에 진짜 정하셔야 돼요. 정하셔야 됩니다. 마인드풀 일상은 이제 그냥 과자 주워 먹기예요. 여러분들은 이제 명상의 모퉁이에 가셔서 10분, 20분 이제 깊이 가는 과정을 나머지 앞으로의 4주, 5주 동안은 한번 경험해 보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 함께한 8주의 시간이 조금 뭐 낭비까지는 아니지만 좀 아쉽죠. 네, 아쉽습니다. 그래서 매일 왜 못하나 질문 뒤에 안 하는 건 아니냐는 말에 전곡을 찔린 느낌. 본인의 마음이 야, 못 아니고 아니잖아. 뭐 이렇게 얘기했나 봅니다. 그래서 찔리면 아이고 아프다 느끼시면 됩니다. 아프다 느끼시고요. 혼내지는 마십시오. 어, 나를 찌르네 이런 거. 이게 참 힘든 것 같습니다. 꼬리 물고 오는 생각이나 집중하지 못함에 대한 불편함. 자, 깨어 있으라고 노력하기 위해서 우리가 집중하는 힘을 키우는 거지. 집중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깨어 있는 거 아닙니다. 깨어 있자라는 게 사실은 정말 궁극적인 거예요. 깨어 있어야지 이렇게 돼. 근데 잠이 들 수도 있죠. 잠이 들다가 잠이 드시면 드는 거고 깨어나면 나 방금 전에 잠들었는데 알아차리시면 되는 겁니다. 어. 그 집중을 머리로 하려고 하시면 머리가 계속 무거워져요. 그럼 머리가 무거울 때마다 머리가 무겁구나 하면서 몸으로 계속 푸셔야 돼요. 몸으로 푸시는데 방법으로 모두들 쓰는 방법은 설명은 안 하지만 모두가 그걸 하고 있는데 엉덩이 느낌, 발바닥 느낌 계속 아래로 아래로 끌어당기는 이유가 있어요. 자꾸 아래로 아래로 끌어당기면서 계속 안정적으로 머리가 무거워지는 건 밑으로 끌어당겨야 되고 몸이 가벼워서 날아가면 끌어당겨서 탁 잡아야 됩니다. 그때마다 엉덩이의 감각, 엉덩이 느껴보고 발바닥 느껴보고 그러는 거거든요. 음. 집중하지 못함에 대한 불편함. 예. 요거는 마인드풀니스에 대해서 더 생각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우리는 지금 내가 불편한가라는 걸 느끼면 마인드풀 한 거예요. 불편한 걸 알아차린 집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생각을 비우겠다. 이게 명상이다 생각하시면 잘못 가는 거예요. 생각이 그냥 비워지는 거고 하나에 집중하다 보니까 다른 생각이 선택되지 않는 거지. 지금 우리가 아무 생각도 안 하겠다. 잡념을 버리겠다. 그게 아니에요. 지금 올라오는 생각들이 있으면 그걸 다 잡아내시면 돼요. 이 생각도 일어나고, 이 생각도 일어나고, 이 생각도 일어나고, 야, 오늘 생각이 엄청 많이 올라오는구나. 이게 마인드풀니스입니다. 야, 생각이 끝이 없다, 오늘. 야, 오늘은, 와, 3초. 시간차 공격, 와, 되게 빠르다. 나 저거 더 보고 싶은데, 딴 생각이 또 치고 올라오네? 어머, 어머, 야, 오늘 진짜 생각 너무 많아서 나 진짜 정신을 못 차리겠다? 라는 걸 알아차리셔야 돼요. 그게 마인드풀니스입니다. 그게 마인드풀니스. 지금 내가 어떤가를 알아보고 지금 내 상태를 깨어 있으면서 보는 거예요. 나를 관찰하게 보니까 거리가 도지는 거고요. 거리가 도지니까 얘랑 막 이렇게 세탁기 통돌이 안 굴러가고 나는 딱 고요하게 있는데 얘는 막 돌아가는데 나는 딱 보고 있는 거죠. 너 돌아가네, 돌아가. 야, 너 많이 돌아간다. 근데 나는 여기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마이클 싱어가 얘기한 경험하는 자, 보는 자예요. 우리의 의식은 여기 있는 겁니다. 우리 뇌의 가벼운 부분은 이러고 있어요. 막 이 생각도 했다, 저 생각도 했다. 근데 그걸 보는 나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집중한다, 잡념이 사라져야 된다, 그리고 명상하면 평화로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두시고 명상을 하시는 건 목적적이라서 안 될 겁니다. 뭐가 안 되느냐? 원하시는 평화와 고요는 안 올 거예요. 목적적이기 때문에. 결과를 두고 기대치를 두고 가시기 때문에 남아있는 건 실망밖에 없고요. 해내기 위해서 애씀밖에 없을 겁니다. 기대와 목적을 가지는 건 그런 거예요. 그냥 하시는 겁니다. 그냥 지금 나를 만나는 겁니다. 내가 나를 만나는데 화장하고 옷 챙겨 입고 그럴 필요 없잖아요. 그냥 만나는 겁니다. 야, 나 좀 만나자. 그럼, 달려가서 나 인형을 그냥, 야, 왔어. 나 왔어. 만나자.
눈곱. 아, 그래, 눈곱. 그래, 그래, 그래. 그래, 이렇게 그냥 만나시는 거야. 만나서 바로, 왜? 할 얘기 있어, 나한테? 뭐 무슨 생각이 엄청 많이 막 스쳐가? 아니면 뭐 무슨 감정이 있어? 얘기해봐. 이러고 그냥 만나시는 거지? 잠깐만, 나 옷 입고 올게. 명상하려면 명상복 입어야 되고, 나 생각 비우고 와야 네 말 잘 들어줄 수 있고, 좀 기다려 봐봐. 이렇게 만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만나시는 거. 그냥 만나죠. 근데 이제 나를 만나서 내가 하는 생각이 뭔가, 감정이 뭔가, 이걸 관찰하러 왔기 때문에 우리는 정신없이 관찰할 수는 없어요. 얘를 만나러 오시면 정신없이는 안 되기 때문에 자세 잡으시고, 어깨랑, 머리랑 어깨랑 허리랑 자세 딱 잡으셔서, 나 지금부터 관찰해 줄게. 탁, 나 이렇게 딱 있을 거다. 너 관찰할 거다. 너 돌아가라, 돌아가. 그래, 내가 너 돌아간다고 얘기해 줄게. 너 돌아가네. 야, 너 되게 어지럽겠다. 어, 너 안 멈추네. 멈출 생각이 없나? 궁금해하시고, 그래. 아유, 멈추고 싶은데 못 멈춘다고. 아유, 너 그렇구나. 계속 봐주는 거예요. 봐주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여러분 인연 꼭 만나시고요. 인연 꼭 안으시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호흡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네. 아침과 저녁에 바디 스캔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 가슴, 여러분들 몸에 가장 고요한 그곳 어디입니까? 가슴인가요? 허리인가요? 정말 나라는 우주. 여기서 지금 제일 고요한 곳. 저는 손이 고요하지 못해요. 하도 이 모션을 해가지고 손은 되게 시끄럽고요. 저는 엉덩이 쪽 엄청 고요합니다. 여러분의 고요함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순간 내 몸에서 가장 고요한 곳. 아, 여기가 고요하구나. 알아차리십시오. 저는 가슴은 지금 방방방방 뛰고 있어요. 여기는 고요하지 못한 것 같아요. 저는 종아리 장단지가 지금 엄청 고요한데 굉장히 묵직하고 그러네요. 저는 지금. 내 몸에 고요한 곳. 여러분들이 고요가 무슨 느낌인지를 아셔야 고요를 찾아가시죠. 고요가 무슨 느낌인지를 아셔야. 자,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시면 됩니다. 만나셨던 그곳, 잘 만났다. 안녕 하시고 이곳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안녕 하시고 이곳으로 오세요. 음. 바디 스캔. 저 이제 채팅 많이 주셔서 안 여쭤봐도 될 것 같아요. 잠자리에서 동영상 틀고 거의 매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긴 명상은 모든 상황이 다 정리가 되었을 때 명상할 수 있다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시간을 만드셔야 됩니다. 나를 만나는데 아무도 방해하지 않을 시간을 귀하게 여기는 게 나 자신과 관계 맺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밤도 낮도 안 된다. 그럼 새벽을 찾으시든 화장실에 들어가셔서 10분 동안 나 변비야 라고 얘기하시든 뭐 어떻게든 나를 만나는 시간을 왜 이렇게 방해하는 게 많아 라고 생각하셔서 나를 한번 좀 이끌어 주셔야 돼요. 좀 존중해서 좀 귀하게 여기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 내가 나를 만나는 시간을 왜 이렇게 방해하는 게 많아. 24시간 중에 나 20분도 못 주나? 그럼 지금 가족한테 선언하시든. 근데 알고 보면 내가 그럴 마음이 없는 때가 더 많아요. 네. 내가 나를 만나는 걸 별로. 내가 나를 만날 때마다 불편하시고 지루하시고 그러면 그거에 궁금해 하셔야 돼요. 어머, 나를 만나는 시간이 마인드풀니스인데 야, 이게 왜 이렇게 지루하냐? 이 앉아가지고 나를 관찰하는 게 왜 이렇게 지루할까? 이렇게 궁금해 하셔요. 궁금하시면서 지금 5초 지나갔잖아요. 궁금해 하시면서 5초가 10초 되고 10초가 20초 되고 계속 갑니다. 상황이 준비되기를 바라게 된다. 이렇게 되면 고요와 평화도 알아서 찾아가시긴 어려울 거고 고요와 평화가 오는 때를 계속 기다리실 건지 질문 드려봅니다. 네, 상황이 되면 할게요 라는 게 나의 생활에 전반적으로 작용하는 패턴인가? 한번 궁금해 하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은 아닐 수 있어요. 이때만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궁금해 하시라는 거예요. 궁금해 하시라. 그다음에 즐거움 주는 일이나 할 일을 하고 싶어서 먼저 하고 바디 스캔 해야지 하다가 낮잠에서 깨면 못 하게 되고 안 깨면 하게 되고 그러네요. 깨어나 있는 시간을 찾으셔야겠습니다. 네. 숙면을 취하기 위해서 마인드풀니스 하시는 분 있죠. 왜냐면 고요하게 집중하는 그 순간에 고요하게 있는 것 자체가 몸이 이완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잠이 잘 들죠. 네. 그래서 숙면하는 마인드풀니스는 뭐 음악도 깔아주고 이완하기 위한 모든 그런 것들을 하는 겁니다. 숙면을 위한 거니까. 근데 우리는 깨어있는 작업하는 거예요, 지금. 일상에서 깨어있는 작업을 할 거니까 깨어있지 못하네 그러면 자책은 하지 마시고 아 깨어있기 조금 어려운 상황이다. 어, 깨어있는 시간을 찾아야겠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언제 좀 깨어있을까? 저는 화장실에 가서 졸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화장실에서 언제나 명상합니다. 화장실에서. 화장실에 들어가서 빨리 갔다 나오지도 않아요. 나가서 뭐 할 일 뭐 있어요. 화장실에서 한 2분만 더 있다 가면 바디 스캔 2분 만에 착착착 하고 나오거든요. 음. 그래서 화장실 들어갈 때마다 바디 스캔을 다 하지도 않아요. 어깨만 보고 나오는 날도 있고요. 어깨만 보고 나오는 날도 있고, 어떤 날은 목 뒤만 바디 스캔하고 나오는 날도 있고, 그럼 하루에 화장실 한 8번 가거든요. 그러면 좀 몸 하나 쫙 체크하고, 나랑 그렇게 친해지는 겁니다. 음. 그리고 새로 태어난 기분. 매일매일 우리 새로 태어날 겁니다. 지금 이 순간도 새로 태어나실 거고. 우선순위에 밀리는 것 같다. 예, 명상이. 그죠? 예, 이게 뭐, 표가 안 나잖아요. 표가 안 나죠. 운동 같은 거는 뭐 땀이라도 나고 기분도 확 바꿔주고 여러분들이 기분 나쁘고 이렇게 할 때 몸을 움직이는 거 심리치료적으로 아주 아주 귀한 거거든요. 근데 이건 뭐 즉각적으로 표가 안 나니까 즉각적으로 표가 안 나니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제가 항상 쓰던 말 20대부터 항상 저희 머릿속에 있는 한 세네 가지 그 문구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쉬운 건 어려운 것만 못하다. 세상에 어려운 것들은 어쨌든 그 경험하고 나면 얻는 게 무조건 하나는 있더라고요. 내가 원하는 그것을 못 얻더라도 어려운 과정을 넘고 나면 반드시 뭘 하나는 얻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 얼마나 귀한 게 있으려고 이렇게 어렵냐 저는 그 생각을 하고 있어서 뭔가 쉬우면 의심을 해요. 뭐지 이거? 이거 거저 먹는 이거 뭐야? 이거 시간 낭비될 거 아니야? 이거 뭐? 이런 느낌 들고 어려우면 아, 이거 넘어가면 뭐 받으려고 내가 지금 이거 맞는 방향이네. 뭐 그거 못 가져도 어쨌든 딴 거 하나 받을 거니까 어쨌든 이건 맞다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려울수록 아, 뭐 귀한 걸 가져다 주려고 이렇게 어렵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세상에 귀한 것들이 쉽게 얻어지는 게 별로 없잖아요. 그죠? 진짜 귀하다고 느끼는 게 어렵잖아요. 공기, 물, 사랑, 미소 이런 게 다 공짜인데도 이게 귀하다고 알아차리는 게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그 어려운 걸 넘어가면 아, 귀한 거였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어, 한번 이제 생각해 보시는데 쇄신하시는데 도움은 좀 됐을 것 같고요. 네, 그냥 무조건 하십시오. 그냥 무조건 하시는 겁니다. 시간 잡으셔서 무조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스케줄 세팅 안 하시면 이건 계속 뒤로 밀려요. 그리고 내년에 재수강 하시면 작년에 재수강 하신 분들 올해 좀 다르죠. 네, 원래 그래요. 쌓이고 쌓이면 계속 좋아져요. 계속 좋아집니다. 그래서 언젠간 여러분들은 언젠가는 마인드풀니스 하시게 되었어요. 지금 뇌과학이 발달하는 속도에 비하면 우리 삶의 커뮤니티에 내려가 있는 건 진짜 손톱만큼도 안 돼요. 예, 그게 공중보건으로 가서 우리의 의료 시스템 바뀌어서 뭐 건강보험의 무료로서 국가에서 제공해줘서 이제 뭐 한 달에 한 번씩 심치료는 무조건 받읍시다. 뭐 이런 속도로 내려오기를 기다리다간 우리 삶은 끝난다고요. 그래서 명상하는 건 언젠가는 다 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냥 지금부터 하시면 우리 다 나중에 할머니 돼서 손잡고 되게 우리만 좀 즐겁게 자유롭게 룰루랄라 강강술래 할 수 있어요. 네, 그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순간 물 한 잔 마시시고요. 물 한 잔 마시시면서 마인드풀하게 물을 마신다는 게 뭘까 생각해 보시고 물의 감각에도 궁금해 하시고. 아, 네. 자, 이제 화면 조금 보면서 생각하고 자, 이번 주부터는요. 제가 좀 깊이 간다고 말씀을 드려서 막 이제 막 내용이 되게 막 많고 이런 것보다 좀 오셔서 하시는 게 좀 많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후, 호흡하시고요. 호흡하시고 자 마인드풀 지금부터 약 1시간 정도 되는 시간 동안 어쨌든 오늘 마인드풀한 거는 오늘 한번 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과제로 남는 것들 그런 것들을 하실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하늘에 구름을 보시면 이제 이게 좀 떠올라야 돼요. 아, 구름 가듯 내 생각도 왔다가 가고 왔다가 가고 왔다가 가고 고정된 건 없구나. 왔다가 가고 왔다가 가고. 그래서 그거를 하는 솔로몬의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게 거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생각이 구름 가듯. 이 또한 지나가리라 여러분들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그걸 진짜 가슴으로 받아들이면 자유가 오거든요. 근데 그걸 가슴으로 아직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자, 3주차 과제 우리가 이제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즐거운 일. 즐거운 일에서 여러분들이 생각과 감정과 감각이 연결되어 있다는 걸 과제를 많이 하셨으면 이거 지금 몸에 조금 입으신 거예요. 아, 어떤 상황에서 이런 생각이 있고, 이런 감정이 있고, 이런 감각이 있구나. 거기까지 아시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어떤 거를 한번 드리게 될까요? 과제를 이제. 즐겁지 않은 일도 똑같은 과정으로 하겠죠. 네. 근데 그거를 이제 옥스퍼드 과정에서는 그걸 이제 이번 주에 즐겁지 않은 일도 똑같이 찾아내셔서 내 감정이 어땠고 이렇게 하는 과정이 있는데 제가 볼 때 우리가 즐겁지 않을 때에는 감정을 만나는 거 그걸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다. 그래서 그 과제는 이제 드리지는 않을 거예요. 다만 어떤 사건, 즐거운 일을 자주자주 찾을 수 있는 그런 연습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뭔가 휴가를 한번 딱 가거나 뭐 며칠 뭐 명상 리트릿을 가거나 뭐 이래야 즐겁다라고 느끼는 건 지금 여기를 살지 않고 미래를 살고 계신 거니까. 고요와 평화의 순간이 어디에 있는지를 찾아보시면 지금 내 앞에 있지만 이거 지금 없고 나중에 올 것 같아. 그러면 없는 거예요. 자, 이번 주는요. 저번 주는 생각으로 시작되는 생각이 가득 찬 삶이었는데 제가 제목 바꿨어요. 생각으로 시작하는 감정. 그죠? 어떤 생각이 일어나면 거기에 따른 감정이 있죠. 네. 그래서 그거를 알아차리는 거였고요. 이번 주는 감정이 담기는 몸이랑 알아차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의 감정과의 관계예요. 자, 저번 주에 제가 요거, 어, 유튜브 영상에 들려드린 시나리오는 있죠. 회의를 마치고 나서 동료랑 좀 의견이 안 맞아가지고 이렇게 투덕투덕 하고 나서 점심시간 지나고 나서 이제 마주쳤는데 나를 쉥 하고 지나갔을 때 나에게 스치는 생각이 뭔가 이런 겁니다. 근데 그 뒤로 감정이 계속 따라와요. 그래서 질문을 드리면 이런 거죠. 카톡방에서 이제 여러분들 질문에 다 답을 하는데 어느 날 어이구 이 달팽이 이 사람이 내 거에는 답을 안 하네? 라고 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시냐고요. 내 거 못 봤나 보다 하는 날도 있으시죠. 내 답을 무시하나 하는 날도 있을 거고요. 근데 저번에도 그랬더니 내 것만 자꾸 이러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날도 있을 거고요. 바쁜가 보다 이런 날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중에서 아니, 내 것만 자꾸 놓치시네? 이런 생각이 들고 나면 그 다음에 감정이 좀 따라오지 않습니까? 나한테 왜 이러지? 화가 날 수도 있고, 궁금하실 수도 있고, 내가 뭘 잘못했나? 갑자기 부끄러워질 수도 있고, 불안해질 수도 있어요. 나에게 무슨 감정을 가지는 거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냥 생각이, 그냥 바쁜가 보다. 이렇게 하면 아무 감정도 따라오지 않죠. 자,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감정이 자꾸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교육은 많이 받아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좋은 쪽으로 생각하세요. 기분 나빠지지 않게. 이걸 가르치는 거고요. 마인드풀니스는 뭘 이렇게 선택하라고 얘기하진 않아요. 있는 그대로를 보라. 보는 즉시 그 괴로움이 적어지고 사라진다라는 겁니다. 보는 즉시. 그래서 우리는 보는 자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알아봐야 되는 건, 내 생각의 방향 때문에 감정이 이렇게 바뀌는구나. 이걸 아시라는 겁니다. 인지적으로. 교육적으로 한번 알고는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감정이 먼저 와서 생각을 결정하기도 해요. 그날 분위기 따라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이 언제나 제가 답을 안 했을 때 똑같은 반응이 아니에요. 어떤 날은 바쁜가 보다 하는데 어떤 날은 너한테 왜 이래? 이게 있는데 그건 그날 그 직전에 있었던 일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 그걸 아시라는 겁니다. 그걸 알고 그 고리에 꼬리를 바라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멈추시라는 거죠. 멈추고 있으시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걸 멈출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을 계속 궁금해하고 바라보시면 생각 뒤에 오는 감정은 지금 못 올 거예요, 나한테. 잠깐만 기다려. 나 생각 조금만 더 보려고.
그 생각 말고 또 다른 생각이 있어? 또 다른 생각이 있나? 계속 바라보셔야 돼요. 그러면 정신없이 흘러가는 걸 멈출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는 과정 이제 계속 연습될 겁니다. 자, 오늘은 어떤 감정을 느끼셨나요? 감정. 어떤 사건이 있으셨고 어떤 감정 느끼셨나요? 근데 제가 보니까 감정이 어때서 그러면 잘 못 알아차리시고요. 상황을 들고 나면 감정을 잘 알아차리시는 것 같아요. 네. 자, 오늘은 감정에 대한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이 있죠. 오늘 직장 동료랑 싸웠다. 아니면 뭐 남편이랑 얘기가 잘 안 됐다. 아니면 아이랑 밥 먹는 일에 대한 평가가 있습니다. 오늘 밥 먹는 시간이 어땠다, 어땠다라는 평가가 있어요. 그쵸? 자, 근데 그 평가가 거의 다 감정적인 평가가 될 때 이제 조금 평화와 고요와 자유가 사라집니다. 자, 보세요. 오늘 뭐 하셨어요? 했는데, 설거지 했습니다. 그럼 끝이잖아요. 아무 감정도 없어요. 그리고 누가 나한테 설거지 해라 할 때, 네, 안 할 거야. 뭐 이러면 불편하지 않아요. 공부해라. 네, 아니요. 놀지 마라. 네, 아니요. 근데 아니요 뒤에 아무 감정이 없으면 이 사건은 그냥 평화롭다고요. 그만 먹어라. 네, 아니면 그만 먹어라. 아니요. 그 뒤에 감정이 안 따라오면 돼요. 근데 그 뒤에 감정이 그만 먹기 싫은데요. 나 그만 먹으면 안 되는데요. 나 더 먹고 싶은데요. 뭐 이렇게 된다든지. 나 공부하기 싫은데요. 하기 싫어요. 이렇게 되면 이제 사건이 시작되는 거죠. 네. 그래서 불안해서 싫고, 자랑스러워서 좋고, 부끄러워서 싫고, 자신감 차서 좋고, 이렇게 감정이 따라오니까 이게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건 자체는 아무 의미도 없다고요. 설거지 자체, 뭐 상을 탔다, 뭐 직업을 잃어버렸다, 뭐 직장을 다시 구했다. 이 사건 자체는 아무런 변화도 가져오지 않아요. 거기에 대한 나의 감정적인 평가가 오면 그렇습니다. 자, 감정적인 평가는 세 가지예요. 이제 여러분들은 이 세 가지를 기준으로 생각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냥 좋고 싫고 아무렇지도 않고 끝입니다. 여기부터 더 이제 깊이 들어가는 건 내가 나를 관찰하려고 할 때 이제 들어갈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감정적인 평가는 유쾌하다, 불쾌하다, 근데 이도저도 아닌 중립이다.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는 여러분들이 유쾌한 걸 계속 찾으신 거예요. 중간에 불쾌한 거 과제 한번 쓰신 분 있죠? 그렇죠? 자, 우리가 불편한 경험을 하게 되면 우리 몸은 세 가지 방향으로 반응을 합니다. 하나는 싸우거나 도망가거나 얼어붙거나 이 세 개예요. 그 심리치료 현장에서는 이 사람의 몸이 어떤 스트레스 반응을 많이 보이는가 이걸 계속 우리는 유추하고 바라봅니다. 뭐냐면 자, 불편한 상황이 와요. 이제 뭐 이 예를 제일 많이 들죠. 이제 원시 시대부터 우리가 이제 호랑이가 탁 우리한테 달려오면 호랑이 저걸 때려 잡아야겠다 이래서 싸우는 사람이 있고 도망가야지 도망간 사람이 있고 근데 이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그냥 얼어버린 사람이 있어요. 멍 때리는 멍 때리는 순간. 그래서 우리는 불편한 경험에는 바로 이렇게 세 가지 방향으로 한다는 거예요. 나는 어떤 유형인가 보셔야 됩니다. 내가 불편한 사람을 만나면 달라붙어서 끝까지 싸우는지 아니면 맨날 피하는지 부부간에 그 다툼이 있거나 아이랑 다툼이 있을 때에도 나의 방향이 뭔가 보셔야 돼요. 나는 애랑 끝까지 싸우는가? 아니면 그래 됐어 됐어 알았어 하면서 도망가는가? 아니면 뭐라고? 뭐라고? 자꾸 이렇게 얼어붙는가? 어. 자, 감정은 세 가지 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알아차리는 게 나의 감정이 불쾌한가, 유쾌한가, 이도저도 아닌가라는 걸 알아차리는 것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그래서 유쾌한가, 불쾌한가, 중립인가, 감정입니다. 사건은 유쾌하고 불쾌하고 중립이 없어요. 사건에 감정이 들기 시작하면 유쾌함과 불쾌함이 시작되는 겁니다. 설거지라는 그 자체는 아무것도 없어요. 설거지에 대한 나의 감정이 끼어들면 그 설거지가 좋고 싫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은 유쾌할 때 하는 행동이 있고, 불쾌할 때 하는 행동이 있고, 뭐 이도저도 아닐 때 하는 행동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들을 다 알고 계신가? 그것들을 바라보시기 시작하셔야 돼요. 자, 감정은 몸이랑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감정이 일어나자마자 호르몬이 나오고요. 몸은 어디에서든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감정하고의 관계를 잘 맺겠다 혹은 감정을 소화를 잘 시키겠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무조건
무조건 몸을 보셔야 돼요. 무조건 몸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감정에 대해서 내 감각이 어떤지, 그리고 내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것까지를 보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도 감정을 느끼는 것 자체가 힘든 건 아니에요. 그 감정을 느낄 때 숨이 헐떡헐떡하고, 아니면 팔다리가 부들부들하고, 머리가 무겁고, 두통이 오고, 이런 몸의 감각 때문에 힘든 거지, 슬픔이 슬픔 자체로서 힘든 건 없어요. 슬플 때 내가 너무 숨 못 쉴 것 같고, 혹은 내가 부끄러운 일, 수치스러운 일을 겪었을 때 내 마음이 오그라들고 잠을 못 자겠고 밥이 안 넘어가고 다른 사람 만나는 게 힘들고 이렇게 행동들이 자꾸 영향을 받으니까 힘든 거지 감정 그 자체가 힘든 건 없다고요. 감정이 일어났지만 숨 쉬는 것도 문제 없고 밥 먹는 것도 문제 없고 뭐 이러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걸 지금 아셔야 됩니다. 이걸 바라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 힘든 이유는 그 사건이 아니라 그거에 대한 나의 감정 때문이다라는 걸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인드풀니스가 지금 인지치료를 하는 이유는 요런 수업으로 통해서 머리는 우선 깨어 있고 그다음에 행동으로 마인드풀하게 몸으로 이어가셔야 돼요. 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자, 요거 연구 결과가 있어서 좀 알려드리는데요. 여러분들 감정이 불편할 때 보통 우리 그 감정 회피하는 경우 많아요. 그렇죠? 아니야 뭐 그리고 막 억누르거나 그다음에 지워버리는 것도 있죠. 진짜 지우기도 하죠. 기억상실 가지고 오는 분들도 있고 싫으니까 우리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게 이게 지워버리는 행동이거든요. 그리고 아닌 척합니다. 나 슬픈 거 아니야. 나 화난 거 아니야. 나 안 무서워, 안 무서워, 나 안 무서워 이렇게 아닌 척하거나. 그리고 그 감정이 올 것 같으면 도망갑니다. 나 저거 하면 나 되게 부끄러울 것 같아. 저 발표 안 할래요. 전 안 하겠습니다. 저는 무서우니까요. 그럼 도망가거나. 이러거든요. 도망가려고 회피하는 거죠. 그래서 합리화하거나 부정하거나 무감각하게 나 부끄러운 거 안 느낀다. 나 무섭지 않다. 이렇게 하면서 탈감각화 시키고 이러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살면서 써야 되는 방어 기제예요. 이거 없으면 우리 죽어요. 근데 문제는 이게 고착화되면 이제 힘들어져요. 자, 연구 결과가 있어요. 불편한 감정을 회피할 때 그 감정이 더 길게 존재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심리치료가 불편한 감정이나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 이유는 프로이드적으로도 얘기하지만 신경과학적으로도 얘기하는 게 우리가 불편하고 느낀 건 몸에서 일어나자마자 몸에 저장이 되는 거거든요. 감정은 일어나면 우리 몸에 호르몬이든 뭐든 어쨌든 저장이 돼요. 뇌의 구조가 바로 바뀐다고요. 그게 사라지지가 않아요. 근데 얘를 갖다가 잠시 억누르고 지우고 이런다고 진짜 지운 게 아니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 상실을 됐는데도 불구하고 교통사고 나고 나서 기억 상실이 됐는데 차가 지나갈 때마다 갑자기 가슴이 쿵쾅쿵쾅 이게 뭐냐 이거예요. 그 기억이 없는데 왜 몸은 반응하냐 이거거든요. 음. 그리고 또 큰 연구는 트라우마는 뭐죠? 그 전쟁 참여했다가 왔는데 전쟁이 끝났는데 왜 아직도 잠을 못 자고 아직도 꿈을 꾸고 이러냐 이겁니다. 그 상황이 끝난 걸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몸에 저장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이런 불편한 감정은 만나서 해결을 해야 되는 거지 이거를 회피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더라. 점점 더 깊어지더라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감정을 제대로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만나려고 이제 불편하셔도 본인의 감정을 바라보기 시작하셔야 돼요. 근데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이걸 알려주는 게 마인드풀니스예요.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어떻게 같이 있을 건가 이걸 연습하는 겁니다. 자, 피하는 시도는 우리를 보호해주지 못한다. 그래서 습관이 되면 이렇게 회피하는 걸 자꾸 습관으로 하시면 이 감정은 계속 몸에 더 깊이 깊이 새기고 있는 중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게 몸으로 드러나죠. 잠 못 자고 밥 못 먹고 시름시름 앓고 무기력해지고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고 뭐 이러는 게 되는 겁니다. 자, 감정이랑 이제 어떤 관계를 맺으셔야 되냐면요. 도망가고 뭐 나를 잡아먹네, 네가 나를 잡아먹네. 천적 되시면 안 되고요. 적을 두시면 안 되고요. 두 번째, 친구 되셔야 돼요. 감정은 자꾸 친구가 되셔서 잘 만나서 잘 지내는 게 중요하지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이 친구랑은 친구 안 할 거야. 선택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감정은. 그래서 감정은 무조건 어쩔 수 없다. 친구가 되어야겠다. 마음속에 다짐하시고 지금 눈 감으시고요. 내 감정이랑 친구가 되어야겠다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눈 감고 호흡하시면서
오늘부터 감정 잘 바라보고 우선 만나자. 우선 만나. 친구가 되는데 시간이 필요하니까 우선 만나자. 만나자. 얼굴을 봐야지. 만나고 친구가 되자.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감정. 내가 뭐 억누르고 도망 다니고 이러면 못 볼 겁니다. 이제부터 보는 연습할 거고요. 감정을 느끼면서 깨어있는 연습할 겁니다. 일단 만나자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만나자. 선택의 여지가 없어. 우리는 친구가 되어야 돼. 일단 만나자 얘기하시고 톡톡톡톡 가슴 톡톡 토닥토닥 그래 만나보자 하시고 눈 뜨시고 다시 돌아오십시오. 음. 자, 심리치료할 때 요 얘기 하거든요. 잘 헤어지려면 만나야 됩니다. 요새는 헤어지면 자꾸 카톡으로 막 우리 그만 만나 이렇게 헤어져도 문제죠. 그죠? 잘 헤어지려면 만나야 돼요. 만나서 헤어질 수 있습니다. 네. 자, 불쾌한 감정이랑만 여러분들이 관계를 자꾸 맺으려고 하시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감정 불편해질 때마다 명상하시는 분이 있어요. 명상에 목적을 두신 거네요. 명상하며 이 불편한 감정이 사라지겠다. 목적을 두신 것 같습니다. 네. 그 목적 아니고 불편한 감정 그 만나러 오는 거고요. 유쾌한 감정은 끝까지 우리한테 도움이 되나? 네, 그것도 아닙니다. 그것도 아니에요. 왜냐? 아니, 불쾌한 감정이랑만 잘 지내면 되고 유쾌한 감정은 좋은 거니까 이러면 되지 않을까? 자, 여러분 지금 잠드신 분들 지금 깨어나세요. 지금 이 다음 과정을 반드시 이해하셔야 돼요. 애착이랑 혐오는 같은 겁니다. 좋아하는 거랑 싫어하는 건 같은 거예요. 왜냐면 우리 마음속에서는요. 좋아하면 그걸 더 만나고 싶고 사라지지 않았으면 싶고 그런 집착이 생겨요. 집착은 강박이고 강박은 자유롭지 못한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싫어하는 거, 오지 마, 도망 다니고요. 왔으면 빨리 가. 초조하고 긴장되고 집착하기 시작해요. 빨리 가라, 오지 마라, 다시는 오지 마라. 이거 무섭다는 반증이죠? 관계를 잘 못 쌓았다는 거예요. 집착하게 되면 강박이 생기고 강박이 생기면 자유롭지 못해요. 내 몸은 서서히 굳어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생각편에서 말씀드렸던 생각이 일어났구나. 끝 하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계속 깊이 들어가셔서 집착하지 마시고. 좋아함도 싫어함도 모두 집착이 되면 힘든 거구나. 이걸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뭐 좋아하는 걸 좋아하지 마요? 싫어하는 걸 싫어하지 마요? 마인드풀니스는 그냥 감각을 탈감각시키는 건가? 아니에요. 좋아하면 좋아하는구나. 알고 좋아함을 경험하세요. 싫어하면 나 이거 싫어하는구나 하고 경험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경험하는 모습이 고요하고 평화로워야 된다고요. 그래서 마인드풀니스를 하는 겁니다. 마음 불편할 때만 하는 게 아니고 즐거운 기억으로도 즐거운 걸 가만히 느껴보는 경험을 하셔야 되고 힘든 것도 가만히 느껴보는 경험을 하셔야 돼요. 그걸 설명한 게 마이클 싱어의 5장을 지금 설명을 그걸 되게 잘 해놨죠. 네,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그 마이클 싱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책에서 보니까. 좋아하면 집착하고 싫어하면 저항한다. 맞죠? 네. 집착, 저항. 둘 다 좋은 말 아니고 둘 다 자유롭지 않죠. 그 저항함으로써 가슴이 다친다. 뭐 이런 얘기를 5장에다가 해놨습니다.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들으시다가 중간중간에 종소리 넣어놨습니다. 호흡하시라고. 자, 모든 감정은 이제 경험에서 통과를 시켜야 됩니다. 이 말은 이제 앞으로 계속 들으실 거예요. 감정은 선택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내게 오는 것들은 다 그냥 소화를 시켜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소화시키는 방식을 이제 배우시는 겁니다. 소화는 언제나 격렬하게 하지 마시고요. 평화롭고 안정되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소화시켜야 자유로워집니다. 무서워서 도망 다니고 그러면 도망 다니고 회피하면 그 감정이 점점 더 깊어진다고 연구 결과는 있으니까 소화가 목적이구나. 소화는 통과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모든 경험을 알아차리고 바라보는 것 자체가 경험하고 소화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뭐가 일어나는지를 알아야지 걔를 소화를 시키죠. 그래서 질문하고 알아차리고 소화시키는 과정을 부드럽게 친절하게 판단하지 않고 호기심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우리 마인드풀니스 8가지 자세 있죠? 네. 다음 주부터 중간중간에 계속 소환해서 계속 보실 수 있게 해드릴 거예요. 자, 이제 한 3, 4분만 얘기하고 나서 이제 우리 오늘 연습할 겁니다. 이 그림 기억나시죠? 나에게 오는 경험이 감정을 가지고 올 겁니다. 경험 자체가 이렇게 눈보라의 감정이 아니라면 뭐 이거 힘들 일 없죠, 그죠? 자, 눈보라가 몰아치고 이럴 때 그냥 지나가게 두는 힘이 있으신가? 부드럽게 버티며 통과를 시키셔야 됩니다. 경험하셔야 돼요. 지금 눈보라가 나한테 왔구나 경험하시라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아니야 나는 사막이야 나는 사막이야 이렇게 막 합리화하고 막 거짓말하고 막 지우고 그러지 마시고 아, 난 지금 눈보라 속에 있구나 알아차리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 얘기 많이 하죠. 허리케인에서 가장 고요한 부분은 허리케인의 눈이 있습니다. 가운데로 가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마인드풀니스로 명상하시는 순간이 저 허리케인의 핵, 눈으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눈으로 들어가 있으셔서 주변에 빙글 도는구나, 회오리가 장난이 아니구나, 다들 난리 났구나, 이걸 보시라는 거예요. 이걸 보시고 그대로 고요히 멈춰서 경험하고 도망가지 말고 바라보는 힘을 명상을 통해서 심어내시라는 겁니다. 그걸 하는 겁니다, 우리는. 가장 강한 힘을 지금 부드럽게 키워내는 겁니다. 자, 요거는 글로 보시면 되고요. 요런 얘기 가끔 하시는 분이 있는데 오늘 그냥 제가 한번 적었어요. 감정을 이모션이라 하잖아요. 이모션. 근데 이모션은 이하고 모션이 더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받으면 행동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게 감정이에요. 그걸 설명해 놓은 게 마이클 싱어의 5장에서 이렇게 비슷하게 좀 설명을 해놨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이 에너지를 마이클 싱어가 호흡이라고 얘기합니다. 숨이 들어오는 게 에너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음 행동을 하려고 하는데 에너지가 필요하죠. 그래서 호흡을 하면서 그 에너지 방향을 계속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호흡에 계속 집중하는 겁니다. 호흡에 따라 행동이 달라진다. 그래서 오은효 박사님은 화날 때 뭐 호흡 5번 하고 하세요. 그럼 행동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5번이 아니라 이제 20분씩 할 겁니다. 자, 감정 이제 지금 무슨 감정 느끼세요? 그럼 못 느끼세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스스로 작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작업을 좀 할게요. 자, 제가 감정 단어 불러드릴 건데요. 불러드릴 때마다 그 감정에 떠오르는 생각 지금 알아차리시고요. 상황이 있으면 상황을 알아차리시면 이제 생각이 잘 떠오릅니다. 네. 그리고 거기까지만 한번 해볼게요. 자, 지루하다. 언제 지루하셨나요? 지금일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일 수도 있겠어요. 지루하다. 지루할 때 떠오르는 생각 뭔가요? 지루할 때. 아, 이거 언제 끝나? 너무 힘들어. 이런 생각들 있죠? 네, 생각 하나 알아차리십시오. 두 번째, 후회된다. 라는 감정이 있을 때. 후회되는 일, 상황 하나 떠오르시죠? 그때 떠오르는 생각 뭔가요? 지금 빨리 알아차리세요. 후회되는 그 일 뒤에 따라오는 생각. 이거 지금 눈 뜨고 마인드풀니스 하고 있는 겁니다. 감정 단어 하나하나에. 자, 그다음 실망하는 감정일 때 상황 있습니까? 실망했던 상황 떠올리시고 그 상황일 때 내게 떠오르는 생각은 뭔가요? 아, 이것밖에 못해. 혹은 아, 이럴 줄 알았어. 이런 생각이 떠오르는 분도 있을 겁니다. 본인의 생각 패턴을 알아차리셔야 돼요. 자, 미안한 감정이 들 때 미안했던 상황 하나 끄집어내십시오. 그 상황에서 떠오르는 생각은 뭔가요? 지금 저는 빨리빨리 하는데 이제 여러분 앞으로 한 가지 감정 가지고 20분 동안 앉아 있을 겁니다. 한 가지 감정으로 20분 동안 앉아 있을 거예요. 아, 부끄러워. 부끄러운 감정이 들 때 상황 하나 있습니까? 이럴 때 부끄럽죠? 네, 상황 하나 떠올리시고 그 상황을 보자 떠오르는 생각은 뭔가요?
아무도 안 봤으면 좋았을 걸. 나는 내일부터 여기는 못 온다. 뭐 이런 생각들이 있겠죠? 네. 죄책감이 들 때, 죄책감 드는 상황 하나 빨리 떠오르시면 잡아내시고, 그때 좀 죄책감이 들던데, 그 상황을 바라보니까 떠오르는 생각은 뭔가요? 그 다음 감정. 외로움으로 갑니다. 외로움. 외롭다고 생각할 때 상황을 안 떠올리셔도 돼요. 상황을 떠올리셔도 되고, 외롭다는 감정, 외로움. 그때 떠오르는 생각은 뭔가요? 자, 두 개만 더 하겠습니다. 불안함. 불안한 감정을 느꼈던 상황이 있으신가요? 그 상황에서 떠오르는 생각은 뭔가요? 굉장히 지금 집중해서 관심 가지고 계시죠? 제가 단어를 너무 빨리빨리 던져드려서 고도의 집중력으로 여러분들이 알아차리려고 노력하시는 순간입니다. 자, 마지막 하나. 무기력한 감정. 무기력함. 그런 상황이 있으셨나요? 그때 상황을 바라보자 지금 떠오르는 생각은 뭔가요? 아, 여기까지. 음. 지금 감정 단어 여러 개 좀 알려드린 겁니다. 감정 단어에 생각이 계속 연결되어 있구나 알아차리시면 좋겠어요. 자, 우리 영상 하나 보고 그 영상 보고 나서 감정 하나 여러분들이 잡으셔가지고 지금 연습하려고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했어요. 근데 이제 밤이고 여러분들의 그 어떤 기억을 촉발시키는 트리거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아주 가벼운 걸로 제가 가져왔습니다. 막 엄청 강한 거 이런 거 안 되고 여러분들의 그것도 안 되고요. 짧게 뭐 2, 3분짜리만 보고요. 그때 일어나는 감정을 느끼시고 나서 우리 지금 영상 바로 들어갈 겁니다. 영상 보고 나서 바로 할 거예요. 자, 왼쪽에는 방금 전에 좀 어려운 감정들이 있고요. 그 슬라이드 보시면 이제 오른쪽에 행복하고 뭐 편안하고 그런 감정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거 하나 가지고도 계속 앉아서 연습하시고 이런 거 하실 거예요. 그 자료로서 그냥 보시면 됩니다. 이걸 볼까? 이걸 볼까요? 요걸 한번 보도록 하죠. 엄마 일하는 거 보면 기분이 어때? 여러분들은 어떤 감정이 느껴지시는지. 어머, 엄마. 왜 엄마 일 못해? 들리시나요? 엄마 막 텔레비 나오는 거 보면 막 재밌지 않아? 재밌는데 재미 조금 없어. 재밌는데 재미 조금 없어? 엄마 TV 나오는 모습이 더 이쁜데 왜? 근데 엄마가 자꾸 말만 하고 그래서 말만 하고? 그래서 재미없어. 내가 막 로버트랑 싸워줬어야 되는데. 아이고. 엄마는 거짓말 잘해요? 엄마가 무슨 거짓말 했어요? 엄마가 나 안 놀아줘요. 왜 안 놀아줘? 왜냐면 엄마가 자꾸 일을 많이 해. 일을 많이 해? 일 왜 많이 해? 일 조금 해야 되는데. 왜 많이 해요? 왜냐면 엄마가 일을 해야 된다고 해서. 어머. 이유 얘기해줘서 해야 된다 그랬어요? 어머 너무 찡하다. 놀아줘. 저 집에 가도 될까요? 어머 나 너무 찡했어. 엄마가 아빠한테 뽀뽀해? 아빠가 엄마한테 뽀뽀해? 아빠가 엄마한테 뭐해? 그거 보면 기분이 어때? 어머 아빠가 엄마한테 뽀뽀 많이 해. 안 좋아. 에? 왜 안 좋아? 왜냐면 응. 왜냐면
뭐야? 엄마 아빠가 어 뭐야? 나한테 뽀뽀 안 해줘. 다은이한테 뽀뽀 많이 하는데 우리 엄마 아빠끼리 뽀뽀해가지고 슬펐어? 다은이한테만 뽀뽀해줘야 그래서 되는데. 나갔구나. 어머머, 이 감정이 엄마. 어머머머. 엄마 아빠랑만 뽀뽀했어 지금. 어머머머. 세상에. 자, 지금 이 감정,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으신 감정이 있을 겁니다. 아이의 감정이 있고 보시면서 드시는 감정이 있죠. 자, 지금 이 순간 한 호흡에 한 감정, 그 감정 그대로 있으실 건데요. 지금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고 나서 지금 느껴지는 이 감정을 이름을 붙이셔야 돼요. 찾아내세요. 방금 전에 읽어드렸던 것들 중에서 있는지, 뭐 슬픔인지, 뭐 아쉬움인지, 애잔함인지, 후회되는인지, 죄책감이 드는 분도 있을 거고요. 네, 지금 일어나는 이 감정 명명하시고요. 자, 지금 이 공간에 내가 있는데 이 감정은 우리 몸 안에 저장이 됩니다. 우리 몸 안에 저장이 돼요. 자, 지금 자세 잡으시고요. 이제 같이 하겠습니다. 머리, 어깨, 엉덩이 흔들흔들 하셔서 지금 나를 만나는 시간 편안하고 안전해야 됩니다. 편안하고 안전하고 우리는 지금 이 감정을 소화를 시켜야 돼요. 이 감정 죄책감 든다, 슬프다, 이 감정 안 하고 싶다, 그런 마음 드실 분 있을 건데 연습해 봅시다. 우리 이 감정 계속 도망 다니면서 살 수는 없어요. 왜냐면 우리 몸에 어쨌든 저장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자, 감정이 있을 공간, 내 몸 안에 감정이 존재해도 된다. 얘기해 주세요. 내 몸 안에 너의 존재가 있음을 내가 알아주겠노라. 그리고 네가 있을 공간을 내 몸 안에 내어줄게. 사실 그 감정은 지금 여러분들 몸의 어딘가에 있습니다. 가슴이나 어깨나 팔이나 어딘가에 이미 내려와 있을 거예요. 지금 몸에서 가장 크게 감각이 느껴지는 몸의 부위가 있는지 찾아보세요. 바디 스캔 짧게 하셔서 지금 저 영상을 보고 나서 이런 감정이 일어났는데 지금 내 몸에 어디가 감각이 가장 크게 느껴지나 궁금해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름 붙인 그 감정을 계속 바라보셔요. 생각이 일어나고 나한테 있었던 옛날 일이 일어나면 그게 일어났구나 알아차려 주시고 바이바이. 그거는 나중에. 지금 나는 감정을 만나는 중이야. 다시 그 감정, 슬픔이면 슬픔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후회되는이면 후회되는 감정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감정에 따라 몸의 감각이 느껴지시면, 이런 감각이 느껴지는구나. 감정이 여기로 왔나 보다 생각하셔도 되고요. 감정에게 나의 몸의 공간을 하나 내어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고요하고 부드러운 곳, 그곳으로 이 감정을 초대하셔도 좋습니다. 감정을 바라보세요. 슬픔이구나. 놀라움이구나.
여러분이 느낀 그 감정을 계속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그 감정에게 에너지를 좀 주시면서 함께 있어 볼게요. 호흡하시면서 그 감정을 바라보십시오.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쉬면서 후. 다시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쉬면서 후. 내쉴 때마다 우리 몸은 조금씩 더 아래로 아래로 안정적인 느낌을 느끼게 됩니다. 안정적이 되는 몸에 지금 나의 그 감정을 담아주세요. 들숨, 날숨에 고요해지는 몸. 그 몸으로 지금 이 감정을 바라봅니다. 이 감정이 유쾌한지, 불쾌한지, 아니면 잊어져도 아닌지 궁금해 하시기 바랍니다. 감정의 이름을 불러주세요. 그렇게 알아차려 줍니다. 슬픔이 일어났구나. 후회되는 감정이 일어났구나. 도망가지 마시고 들숨 날숨으로 그 감정을 계속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들숨, 날숨, 후. 생각이 일어나고 몸의 감각으로 마음이 이동한다면 아, 여기 왔구나. 다시 감정으로 가자 하고 감정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 감정과 호흡하면서 지금 여기 존재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은 다른 곳으로 갑니다. 마음이 잘못하는 게 아니에요. 친절하게 다시 감정으로 초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 몸에 그 감정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까? 지금 이 순간 호흡하면서 감정을 바라봄을 알고 있습니까? 지금 이 순간 감정에서 도망가지 않고 감정을 만나고 바라보고 있는 나 자신을 알고 있습니까? 들숨 날숨으로 그 감정을 조금 더 평화롭게 초대하시기 바랍니다. 감정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데로 가지 마시고 감정과 함께 존재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다른 곳으로 간다면, 거기 갔구나. 알아차리고, 혼내지 마시고, 집중하지 못했다. 자책하지 마시고, 다시 감정으로 돌아와 그 감정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허리케인의 가운데 눈으로 들어가 호흡하면서 고요하게 머무시기 바랍니다. 이제 감정과 만나는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감정에게 잘 만났다, 바이바이 인사해 주시고, 허리케인의 눈으로 들어가 고요히 앉아 계시기 바랍니다. 감정은 바이바이, 슬픔, 잘 만났다, 안녕. 후회되는 감정, 잘 만났다, 다음에 또 만나자, 안녕. 감정을 바라보던 그 마음을 보내버리고 허리케인의 가운데 눈으로 들어와 그 고요를 느끼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속도로 들숨 날숨 2번 하시고 눈을 떠 이곳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이곳으로 돌아오셔서 가볍게 몸 풀어주시고요. 가볍게 몸 풀어주시고 우리 바로 2번째 연습 바로 이어갈 겁니다. 바로 이어갈게요. 자, 감정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그렇죠? 영상 하나 봤는데 감정이 올라왔어요. 오면 오게 두십시오. Let it come. 그리고 내 안에 있으면 나 슬픈 거 싫어. 나 후회되는 이 감정 싫어. 라고 거부하지 마시고 내 몸 안에 있도록 그대로 두십시오. Let it be. 그리고 얘가 가겠다 하면 가는 거 봐주고 바이바이 하면 됩니다. 나 행복한 기분 너무 더 있고 싶은데 왜 갈라 그래? 나 이거 자신감 넘치는 이 기분 너무 좋은데 왜 갈라 그래? 가지 마. 이러지 마시고 간다 그러면 그래 잘 가 하고 let it go. 이걸 어떻게 하실까요? 호흡으로 바라보시면서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이 나의 감정의 수용이고 나의 감정에 대한 경험이고 여러분들이 그 감정을 막아서거나 저항하거나 잡아 당기거나 집착하는 게 아니라 그냥 통과해 보내는 겁니다. 감정의 길을, 눈보라 속을 그냥 통과해 가셔야 돼요. 눈보라가 내 몸을 그냥 통과해 가도록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요, 가장 마지막 단계가 와요. 뭐든 와라. 나는 그냥 고요하게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도망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막 쫓아다니지 않을 수 있어요. 오면 오는구나. 가면 가는구나. 이게 되게 어렵습니다, 여러분. 쉽지가 않아요. 우리 호불호가 자꾸 있고 불편한 감정이 올 때 몸의 감각이 힘들어서 도저히 오게 할 수가 없어요. 그때는 혼자 못 하시는 거예요. 누구랑 같이 하시든지 도움이 필요합니다. 자, 제가 이런 표현 많이 써요. 물미역 대시라는 말 많이 들어요. 흐느적 그냥 통과하시라는 겁니다. 부드럽게 고요하게. 자, 우리 지금 마인드풀 무브먼트 할 건데요. 다들 자리에서 그대로 천천히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이 감정 이대로 가지고 연습할 거라서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시면 됩니다. 못 일어나시는 분들은 자리에 앉으셔서 발목으로 할게요.
발목을 움직이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른 분들은 저랑 같이 천천히 일어나셔서 하실게요. 두 번째 연습은 내 몸의 한계를 수용하는 겁니다. 나에게 오는 감정을 선택하지 않고 받아들이듯이 그걸 똑같이 연습할 수 있는 게 내 몸의 한계를 알아차리고 거기에서 더 밀어붙이지 마시고요. 그대로 가만히 있는 게 수용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칭 동작을 할 건데요. 자, 두 번째, 하나, 둘, 세 번째, 왼쪽에 있는 거, 왼쪽 밑에 있는 동작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감정을 만났기 때문에 그 감정이 여러분들의 두뇌의 구조도 바꿔놨고 여러분들의 몸의 어딘가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 몸을 지금 이 감정, 슬픔이 됐든 후회가 됐든 죄책감이 됐든 애잔함이 됐든 그 감정이 담긴 몸을 만나셔야 돼요. 그래야 경험이고 그래야 풀립니다. 자, 지금 그대로 천천히 본인 자리에 서셔서 자, 가장 안전하고 편안할 자세, 어깨, 머리, 허리 흔들흔들 하셔서 자세 잡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그대로 서실 거예요. 자, 서셔서 아주 천천히 하셔야 몸의 감각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이거는 몸을 유연하게 만드는 스트레칭 아니고요. 감정이 담긴 몸을 알아차리는 연습이에요. 바디 스캔은 눈으로 보는 거고 이제 우리 몸으로 움직임을 볼 겁니다. 자, 천천히 양팔을 바깥쪽으로 호흡하시면서 저처럼 천천히 올라갈게요. 태양이 떠오르는 것처럼 혹은 무지개 뭐 그것처럼 천천히 올라가시는데 올라가실 때 여러분은 뭘 생각하셔야 되느냐? 몸의 감각에 집중하십시오. 몸의 감각, 어깨 쪽 혹은 팔뚝 몸의 감각에만 궁금해하세요. 몸의 감각에 궁금해하시고 천천히 올라가십시오. 천천히 올라가. 지금 감정을 만나고 난 다음에 내 몸이 어떤가. 자, 위에서 엄지손가락 살짝 거셔도 되고 손을 살짝 잡으셔도 됩니다. 자, 두 팔 쭉 올려서 지금 이 상태로 유지하세요. 지금 여러분의 몸은 어디에 어떤 감각이 느껴지나요? 몸에게 관심 가지십시오. 스트레칭 시간 아닙니다. 몸에게 관심 가지세요. 자, 겨드랑이나 팔이나 후들거리면 후들거리는구나. 팔을 내리고 싶으면 내리고 싶구나. 생각만 하시고 내리지는 않습니다. 벌 서는 것도 아니고 그저 이럴 때 내 몸이 어떤가 궁금해 하셔야 돼요. 자, 한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왼쪽으로 천천히 내려갈 때 몸의 감각이 어떻게 변하는지 궁금해 하세요. 몸의 감각이 어디가 큰 감각이 있는지 궁금하세요. 자, 넘어가는 쪽 반대쪽 옆구리에 집중하십시오. 넘어가는 쪽이 아니라 반대쪽의 옆구리 팽팽하게 펴지는 곳. 그 몸의 감각에 집중하세요. 그리고 호흡합니다. 힘들어서 그만두고 싶지만 내 몸의 한계 여기구나. 더 내리고 싶지만 여기까지만 하세요. 한계를 알아차리시고 그냥 수용합니다. 자, 다시 반대로 천천히 가볼게요. 천천히 갈 때 몸의 감각이 변합니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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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가 어떻게 되나? 몸의 감각에만 집중하세요. 다시 반대로 천천히 내려가고, 내려갈 때 몸의 감각에 집중하십시오. 몸의 감각, 옆구리, 겨드랑이, 그리고 여기까지만 가는 내 한계를 알아차리고 더 이상 밀지 마세요. 여기까지구나 알아차리고 호흡하시고 팔 떨림, 어깨 떨림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그만두고 싶지만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자, 그리고 호흡하시고 다시 반대로 천천히 올라오세요. 올라올 때 몸의 감각에 집중하십시오. 올라올 때 몸의 감각에 집중하세요. 자, 두 팔을 다시 바깥쪽으로 천천히 내리겠습니다. 호흡하시고 천천히 내릴 때 여러분들은 어깨와 팔의 감각에 집중하셔야 돼요. 생각도 아니고 감정도 아니고 지금은 어깨와 팔의 감각에 집중. 감각이 변하는 걸 느끼십시오. 무거웠던 부위가 달라짐을 느끼세요. 천천히 끝까지 내려와 차렷 자세까지 아주 천천히 내립니다. 그리고 정자세로 가만히 서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몸이 어떻게 느껴지는지 알아차리시기 바랍니다. 팔을 올리지 않는 지금,
어깨와 옆구리는 아까하고 같은 느낌인가요? 다른 느낌인가요? 몸의 감각에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호흡하시고 부드럽게 몸의 에너지 호흡하시고 몸의 감각만 관심을 가지세요. 생각이 일어나면 아, 그 생각했구나. 끝. 그리고 다시 친절하게 몸의 감각으로 돌아가자 하고 마음을 데려오시기 바랍니다. 어깨 옆구리에 마음의 눈을 데려오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몸의 감각에 집중했던 우리의 마음의 눈을 보내버릴게요. 바이바이 하시고 코 호흡, 코로 들어가고 내쉬는 숨에 집중하셔서 들숨 날숨 3번 하시고 눈을 떠서 이곳으로 돌아오시겠습니다. 코에 집중하세요. 자, 돌아오시면 몸에게 물어봐 주세요. 뭐 해줄까 물어보시고 그 행동을 해주십시오. 천천히 해주십시오. 지금 우리가 가진 이 고요와 평화를 갑자기 깨지 마시고 천천히. 음. 후, 네. 자, 우리가 지금 이 과정을 아주 짧게 했습니다. 그죠? 후. 자, 오늘은 감정 바라보고 감정이 담긴 몸까지 바라보는 거예요. 그동안의 3주의 과정을 왜 했는지 이제 아실 겁니다. 생각을 바라보는 거 하셨고, 오늘 감정 바라보는 거 하셨고, 몸의 감각, 바디 스캔으로, 눈으로 바라보는 거 하셨고요. 이제 바디 스캔보다는 여러분들이 마인드풀 무브먼트가 훨씬 쉬울 겁니다. 왜냐하면 몸이 움직이니까 지루하지 않으시죠? 네. 근데 이걸 빨리빨리 하시게 되면 집중하는 힘, 알아차리는 힘이 좀 힘들어지고요. 여러분들은 몸을 움직이면서 지금 이 지루함을 못 이겨서 몸이 움직임이 빨라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천천히 하셔야 돼요. 천천히 하셔서 몸의 감각이 변하는 걸 지금 알아차리셔야 됩니다. 그래야 다음에 다른 감정이 올 때 그때 내 몸의 감각이 어떤지 알아차리는데 미세한 것을 다 알아차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연습을 하실 겁니다. 자, 오늘이 가장 생각해야 될 내용이 가장 많았고 핵심적인 날이었습니다. 집착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저항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조금 더 설명으로 예제로서 해주는 게 마이클 싱어의 5장이에요. 5장을 반드시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줄이지 않았습니다. 그거 예 들어주신 것도 그렇고 그냥 그대로 읽는 게 좋겠더라고요. 원 책에서는 뭐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남긴 건데요. 근데 제가 그걸 읽다 보니까 한 뭐 18분 뭐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5배속 하셔도 되는데 한 1.25배속으로 하시면 들으시면서 생각하시면서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부분이 오늘 우리가 하는 감정에 대해서 어떻게 통과해야 되는가를 설명을 잘 해놔서 제가 이 부분을 꼭 우리 수업 마치고 나면 유튜브에 업로드가 되어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배운 내용을 뒷받침해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6장, 7장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거 두 개를 다 녹음을 했더니 20분, 20분이 됐는데 이 두 개를 합쳐서 짧게 만들까 아니면 그대로 올릴까 생각 중이긴 합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께 되게 감사한 게 제가 들으려고 녹음해요, 지금. 제가 들으려고. 네. 그래가지고 제가 들으면서 자꾸 상기가 되고 너무 좋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거 보시면 되고요. 자, 오늘부터는 이제 연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 감정 알아차리면서 앉아있기, 깨어있는 좌선 20분. 오늘 우리 되게 짧게 했는데 여러분 아마 제가 30분 했어도 오늘 여러분들 30분 정말 잘하셨을 거예요. 네. 가만히 감정 바라보고 있는데 힘드신 분도 있으셨겠지만 저는 느낌이 오늘 굉장히 깊이 잘 들어간다는 느낌이 있어서 여러분들도 대부분 좀 그러셨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자, 홀로 앉아있는 거 하실 겁니다. 네. 타이머 맞춰 놓으셔도 되고요. 유튜브에 제가 종소리 몇 개 올려놓은 거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몇 분짜리, 15분짜리 종소리 틀어놔야겠다. 그러면 유튜브 그거 틀어놓으시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종소리 들으시든지 본인 타이머를 맞추시든지 하셔가지고 10분부터 시작하셔도 되지만 그냥 저는 20분 그냥 바로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감정 알아차리고 하시는 건데 본인이 오늘 일어난 감정이 아니라 그냥 나 원래 화에 대해서 좀 관계가 그래. 그러면 이제 화랑 같이 있으시면 됩니다. 화를 본다는 게 뭡니까? 그럼 머릿속에 화라는 글자를 적어두셔도 돼요. 그냥 화라는 걸 자꾸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화랑 계속 있으시는 거예요. 특별한 상황이 없어도 지금 여기 감정을 궁금해 하셔도 됩니다. 언제나 감정은 있어요. 지루함이 있든 편안함이 있든 다 언제나 있어요. 언제나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 단어 그거 보시면서 거기서 찾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 감정이랑 있으시는 거 20분 동안 하시고요. 하실 때마다 반드시 명상 묵퉁이에 이 아이 안고 가셔서 하십시오. 이 아이랑 같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아이 안고 감정 만나자. 너 무슨 감정이니? 이렇게 만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그거 하시고 나면 그 감정 그대로 스트레칭으로 가셔서 몸의 감각에 집중하는 것까지. 그래서 이걸 10분, 10분 하셔도 되고 20분 하고 뭐 5분 따로 하고 이러셔도 되고 20분 감정으로 앉아 있는 것만 하고 그다음 몸 마인드풀 무브먼트 하는 것만 따로 하면 되고 뭐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이해되시죠? 근데 총합이 어쨌든 여러분 20분 이상이 됐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하니까 감정 만나는 거 5분만 하시고 스트레칭을 15분 하시더라고요. 네, 상관은 없지만 감정이랑 만나는 걸 어쨌든 10분 이상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관찰지 작성하시고요. 그리고 오늘부터는 정말 하루에 20분 이상은 내가 분명히 있어 봐야겠다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뇌 구조가 바뀌긴 한데요. 20분 이상 해야지 바뀌는 순간으로 슉 들어간다는 이제 결과들이 많아서 여러분들이 웬만하면 15분 이상은 한번 계셔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30분 요거 어디서 잡으시면 여러분의 삶의 6.5% 겨우 6.5% 쓰는 겁니다. 그래서 6.5% 투자 한번 해보자고요. 그래서 매일매일 20분 이상 하셔서 관찰지 적으시고 인증 저한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자기 했습니다 올리시는 건 감정이랑 앉아있는 좌선 명상 10분, 그 다음에 마인드풀 무브먼트 5분 이렇게 그냥 적어서 올리시면 돼요. 하루에 한 번씩은 내가 오늘 나를 만나는 시간을 몇 분을 했는지 한 번은 인증을 전체창에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전체창에 하시고 관찰지는 저한테만 따로 개인톡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고요. 20분 반드시 잡아내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정말 명상 깊이 들어갑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렇게 설명할 내용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오늘이 정말 제일 핵심적인 내용이 많았던 날이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하시는 건 이제 우리 수업 시간에 와도 이제 20분 이상 무조건 앉아 있을 겁니다. 어떤 활동을 하든 무조건 20분 이상씩 연습하고 가실 거예요.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감정, 혹은 몸의 감각. 몸의 감각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몸의 감각. 가장 큰 부위 찾아내시고요. 가장 큰 부위. 목 뒤면 목 뒤, 허리면 허리 찾아내시고 거기다 손 갖다 대셔서 호흡 5번 하고 가겠습니다. 거기에 손 갖다 대시고요. 그 감각, 손바닥 느낌에 집중하셔야 돼요. 손바닥 느낌에 집중하셔서 호흡. 그 부위와 같이 호흡합니다. 다시 손바닥 느낌에 집중하세요. 다시 손 대고 있는 그 몸의 감각이죠. 예, 그 몸의 감각. 자, 그 몸이랑 같이 호흡합니다. 호흡 따로 몸 따로 아니고요. 자, 마지막 호흡. 천천히 이곳으로 돌아오셔서 오리엔팅. 내가 여기 있었지. 아, 내가 여기 있었지. 이제 여기 떠난다. 바이바이. 바이바이. 이제 나 자러 갈 거다. 바이바이. 안녕. 하시고 천천히 걸어가시면 좋겠습니다. 남아있는 물 다 마시시고요. 그리고 자리에 가셔서 바디 스캔 짧게 2, 3분 하시고 주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앞으로 일주일 동안 저한테 개인톡 많이 날라올 겁니다. 이런 감정, 저런 감정 분명히 날라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네, 안녕히 가십시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